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변의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사주를 푸는데도 어떤 저 공식을 넣지 않으면 나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무격통, 천공토도, 역천고, 형충파라는 이 공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서 사주를 풀 때마다 거기에 대입을 하면서 풀면은 잘 풀어질 수가 있을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라는 거는 없는 글자예요, 그죠? 사주에 없는 글자인데 사주에 있어야 될 글자가 꼭 있어야 될 글자가 없으면 그 육친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져. 그리고 또 사주에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데 튀어나왔다면 그 육친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리해져.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춥다 이거야. 사주가 추운 사주라서 화가 필요한데 화가 수일간이라 그러면 화가 재성이잖아, 그죠? 화가 탁 나타나서 조우를 맞춰주면 이 사람은 수가 재성이니까 부친의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화가 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금이 나와서 수가 많아서 추운데 금생수를 해주면 모친과의 연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없는 글자 그리고 장간에도 없으면 연이 좀 박한 경우가 많아. 연이 좀 박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할 것은 격인데 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풀어보는데 이게 사주가 푸는 방법이 격과 억부가 있어요. 근데 격과 억부가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격에 대해서 논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적천수에 들어오면서 격이 좀 이상하더라 라고 해서 억부라는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억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재격이다 이거야. 재격. 재성격이라 그러면 재성은 상시를 뭐로 쓰냐면 식상으로 쓰거든. 그래서 식상 생재가 돼야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냐면 제다신약인데 비거분을 만나면 격으로 보면 파격이거든, 그죠? 비극제 파격인데 오히려 좋아지더라 이거야. 왜냐면 득비리제라 해가지고 비겁을 얻어가지고 신약한 일간이 비겁을 얻어서 죄를 다스리니까 그때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좋더라. 그게 이제 격과 억부의 차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격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억부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개 다 써요. 천간은 격으로 보고 지지는 억부로 보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걸 제가 이제 했는데 자, 이 격이라는 것은 뭐 어렵진 않아.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격이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성격은 뭐고 파격은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야. 자, 제가 드린 프린터기가 있죠. 프린터기. 그래서 여기 격국과 격국의 성격과 파격, 또 흉격이라는 것은 흉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흉하다라는 것은 뭐 귀신의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로도 흉한 거다 이거지. 이걸 뭐냐 그래? 살상겁표라 그래. 살상겁표라고 그러는데 살은 칠살이고 상은 상관이고 겁은 겁재고 효인은 편인이다 이거지. 편인. 그러면 이 살상겁표가 하는 것은 칠살은 일간과 비겁을 공격한다 이거야. 일간과 비겁을 공격한다 이거. 비견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일간을 공격하는 별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간을 공격하는 별이니까 굉장히
좀 힘든 경향이 있어 이것이요. 그래서 칠살격이 된다. 칠살격을 월지에서 천간에 칠살에다 근을 두고 올라오면 칠살격이 되는데, 칠살격이 되면은 무엇을 칠살격을 다루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식신제살이 있고, 칠살격에는 제살이 우선이지, 그죠? 강한 놈은 우선 눌러놓고 봐야지. 그러니까 식신제살. 그러려고 그러면 일간이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된다 이거지, 그죠? 너무 약하면은 극설교가 되어서 오히려 힘든 병이 돼버려. 식신제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인생이라는 게 있어. 살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신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인성으로다가 이렇게 살인 화살을 시켜주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일간이 공격을 안 받거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살인상생이라 그래. 살인상생의 특징은 식신제살보다는 좀 효용성이 떨어져.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그래도 좋은 게 좋다. 식신제살을 보면 식신제살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요소가 많아. 젤렌스키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식신제살격을 써. 또 김재규라는 사람들도 식신제살격을 쓰고, 벼자명도 그런 식신제살격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박영자라고 큰 부도 낸 사람이 있었지, 그죠? 그 사람도 식신제살격이야. 그 사람이 대운만 좀 잘 흘러갔으면은 굉장한 떼부자가 됐을 텐데, 대운이 못 받쳐줘가지고 그냥 전과자로다가 복역을 하고 나온 그런 상태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인상생이고, 세 번째로는 합살이야. 칠살을 합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합살보다는 식신제살이냐 살인상생이냐 요거를 이제 써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신약하면은 살인상생을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인성이 없고 제살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간이 자신의 지지의 본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식신제살을 쓸 수도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서 불부터 끄고 봐야 되니까. 또 신왕한데 식신은 없고 인성이 있다. 그럼 인성으로다가 살인을 시켜주면 돼. 우선 마찬가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걸 갖다가 칠살을 좀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경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이 칠살이 있을 때는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돼, 이것을. 그리고 합살은 내시 합살이라고 그러는데, 합살은 칠살을 합하는 것,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상관은 뭐를 공격하냐면은 정관을 공격을 해, 그렇지? 상관은 뭐를 공격하냐면 정관을 공격해. 정관이라는 것은 오행 중에서 가장 귀하고 길한 성이야. 이걸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여자한테는 남편도 되고, 남자한테는 직장이고 자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귀한 성인데 그걸 갖다가 상관정관을 해버리면은 파급이 되니까 파격이다 이거지. 그래서 상관정관을 안 하게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성이 있어서 상관 생제를 해주던가, 그치? 재성이 있어서 식상제 재생관으로 흘러가든가, 아니면 인성을 차서 상관폐인이라고 그러는데, 상관을 좀 눌러줘서 정관을 공격하지 않게 하고 정관은 관인생으로 흘러간다. 그치? 또 겁재는 탈제하는, 재성을 탈제하는
흉성이란 말이지. 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라서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잖아, 그죠?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래서 재성을 탈제하는 고행이다. 그래서 재성의 탈제라고 그러면 재성의 탈제라고 그러면 제일 막는 것은 식상이 있어야지 바로 식상이 있어야 식생제로 흘러간다 이거지. 그 월지가 만약에 월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지에 여기에 비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겁이 있으면은 비겁이 있다. 월지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걸로격이라든지 양인격이라든지 겁노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 월지의 비겁은 굉장히 힘이 세잖아, 그죠? 월지의 비겁이 힘이 센데 현간에 뭐 일간은 빼놓고 요건 일간이니까 일간을 빼놓고 여기에 재성이 단독으로 투였다. 그럼 이거는 합격을 받은 거야. 일단 비겁에 의해서 이 월지는 전 지지에 영향을 주거든. 간지에. 그래서 이건 합격이다. 그래서 재성은 홀로 투하면 안 되고 여기에 반드시 식상을 대동하든지 아니면 관사를 대동하든지 해서 나타나야 되고 재성이 혼자 단독으로 투하면 이 비겁한테 두겨 맞아. 그리고 또 재성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도 비겁이 있다. 이것도 탈제야. 이것도 탈제의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은 같은 천간 지지거든. 이렇게 비겁제를 당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편간이다.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이건 뭐 자체로서 합격이 되고, 그죠? 월지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합격이다 이지. 이렇게. 또 이제 편의는 뭐냐면은 뭐를 도식을 편의는 뭐냐면 도식을 식신을 도식시키잖아, 그죠? 식신을 도식을 시키는데 식신 도식을 시키는데 식신은 여자한테는 자식도 되고 그것이 이제 그 편인에 의해서 부서진다 이거지. 탤런트 중에서도 갑자기 자식을 잃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박원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갑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이러는 것들도 다 편인이 작용을 해서 편인 도식이 작용해서 그런다 이거지. 그럼 편인은 이렇게 흉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흉격에는 항상 상신이라는 게 필요해. 흉격에는 상신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저 상신이라는 것은 저 흉성이 흉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칠살격에는 상신이 식상이야. 식상. 네? 뭐 인성도 되지만 우선 일단은 칠살은 식상으로 다듬어야 쓸모가 생겨. 그리고 상관은 재성이야. 생재를 가야 돼. 생재를 가든지 또 아니면 인성으로 폐인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또 겁재는 뭐냐면 정관으로다가 억누르든지 또 식상이 있든지, 그죠? 그래야지 이 겁재가 재성을 탈제를 못한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편의는 도식을 시키는 거니까 재성이 있어서 편인을 좀 눌러줘야지 이 편인격이 성격이 돼. 이 지금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게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야. 이것이요. 자, 상관격이다. 그러면 용도는 상관격의 용도는 일간을 신화한 일간을 설기를 하고 또 생제하고 제사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토일간이 있고 신금이 있고 인목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은 이게 신왕에서 이 사주가 신왕에서 인신충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한신이 되고 이걸 용신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용신으로 삼았으면 이 용신은 뭐냐면 신왕한 일간을 설기를 해줘야 돼. 이제 설기를 해줘야 되는데 설기는 안 해주고 설기는 안 하고 금극목을 하느라고 목을 억제하느라고 자기 할 일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럴 때는 다른 것이 만약에 대원에서 대세원에서 신이 온다 그럼 이게 대신 금극목이니까 이 신금은 온전히 신왕한 일간을 갖다가 설기를 해주는 용도를 맡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한신은 이렇게 한신이 나타나면 한신은 제거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격이 되면은 일간 성격이도 상관이 왕성하여서 일간을 설계하는데 인성이 있을 때 상관이 왕성하여 일간을 설계하는데 인성이 있을 때 이거 뭐냐면은 상관이 왕성하다라는 거는 신약한 경우가 많잖아. 그죠? 신약한 경우가 많은데 상관이 많아가지고 신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인성이 있어서 상관 폐인을 해야지 격이 성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강한데 재성이 있을 때 일간이 왕성하고 상관이 강하면은 상관이 재성을 보지 못하면 상관 정관으로 정관을 부셔버리니까 합격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이 재성을 봐서 상관 생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상신이라 그래. 용신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쓰는데 용신을 쓰면은 헷갈리니까 그죠? 요거는 상신이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격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격을 잡는 이유는 사주의 우열을 보려고 하는 거라. 그 격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는데 좋은 운을 만나면 상당히 발전을 하고 나쁜 운을 만나면 좀 가라앉긴 하지만 그래도 사주의 우열, 격이 잘 잡혀 있으면 사주의 우열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 그리고 격이 합격이 되면은 운에 따라서 운에 오면 좋은 운이 오면 좋아지고 나쁜 운이 오면 나빠지는 그런 기복을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격을 잡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격 잡는 거는 별거 아니야.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을 잡으면 이 사주가 높은 사주다 아니면 좀 낮은 사주다. 이거는 이제 격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일주가 신약하고 상관이 왕성한데 칠살과 인성이 동시에 투출한 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신약하잖아. 그죠? 신약하고 상관이 왕성한데 칠살이 있으면은 극설교과로 불길한데 거기다가 인성이 있어서 살인생을 해주면 일간도 돕잖아. 그죠? 일간도 돕고 왕한 상관도 억제를 해주니까 요때 이제 성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격. 상관격이 정관을 볼 때 상관격에서는 만약에 월지 상관격이고 또 식신이 올라오지 않고 그랬을 때는 사주 어두 기퉁에서라도 정관을 보면 파격이야. 이게 그러나 이제 금수 상관격은 제외한다 이거지. 금수 상관격은 조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은 화를 필요로 한다. 목화 상관격은 수를 필요로 한다. 다 조우가 필요해서 그래 이거는요. 그 다음에 상관 폐인을 이루는데 제가 인성을 극파할 때 상관 폐인을 이루어서 상관이 왕에서 인성을 찾다 이거야. 그러면 상관 폐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폐인을 갖다가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극파하면 이건 합격이 돼. 그죠? 이때는 이제 부친덕이 박하겠지. 내 용신을 갖다가 부친이 인성을 부숴버리니까. 그리고 또 상관 생제를 이루는데
상관생제를 이루는데 제다 신약이거나 제가 합거될 때, 제가 합거된다라는 것은 탈제를 의미를 해요. 그죠? 재성은 재물이기 때문에 탈제가 되면은 상당히 불리한 일이 나타나. 그것이 비록 귀신이라도 재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럼 돈이 묶이잖아. 그것도 묶이는 걸, 재가 묶이는 걸로 본다 이거죠. 또 상관제사를 이루는데, 상관제사를 이루는데 인성이 상관을 파국할 때, 상관제사를 이루는데 인성이 상관을 파국할 때, 상관제사를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관이 칠사를 제사한다 이거. 식신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상관도 제사를 해요. 약하기는 하지만 상관도 제사를 한다 이거지. 상관 제사를 이루는데 인성이 상관을 파국할 때, 이때는 파격이 되는 거야.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료상관, 파료상관이라 그래서 상관이 부서진다 이거죠. 파료상관. 또 신왕한 상관격에 인성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상관상진. 신왕한 상하격에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이 많아서 상관을 부셔버리잖아. 그죠? 그럴 때는 상관상진이라 그래서 상관국에 상관상진이라 해서 이것도 귀격이 되는데, 그때는 상관국을 짓고 관성이 없어야 돼. 또 상관생제인데 칠살이 투출되어 있을 때,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칠살이 투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재성이 칠살을 생해서 일간을 공격하니까 이것도 파격이 되겠지. 그죠? 이때는 상관 제살이 안 된다 이거. 재성이 중간에서 통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이 상관의 생조를 받은 재성이 칠살을 생해서 일간을 공격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파격이 되더라. 그래서 편간격의 용도, 편간격은 어떤 용도냐면 비겁을 억제하고, 살인상생하고 식신재산하고, 편간은 극일간이다 이거죠. 편간 칠살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다, 흉신이다 이거죠. 그럴 때는 식상으로다가 칠살을 좀 억제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격, 편간격의 성격으로는, 편간격의 제일 조건은 뭐냐면 신왕하고 편관이 건강해야 한다. 편간격의 제일 조건은 일단 일간의 일간이 편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일간이 건강해야 돼. 지지에 근을 내려야 돼. 또 신왕하면 더욱 좋지, 그죠? 신왕하고 편관이 건강해야 된다. 편관이 건전해야지. 편관이 식신의 제사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자기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신왕한 일간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식신제살이 되어야 한다. 상관제살. 아무튼 간에 칠살은 식상을 봐야 돼. 그래야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편인이 식신을 파극할 때, 편인이 식신을 파극할 때는 이것은 뭐냐면 도식인데, 편제가 편인을 억제하여 식신을 보호할 때, 편제가 편인을 억제하여 식신을 보호할 때, 이때도 이제 편간격이 성격이 된다 이거죠. 신약하고 식상이 왕한데, 신약하고 식상이 왕하다. 그럼 식상이 귀신이니까 인성이 식상을 억제하고 일간을 생해줄 때 인수격이 되는 거라 이거죠. 신약하고 관성이 왕한데, 신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신약하면은 정관도 칠살이 돼. 그래서 일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칠살이 인성을 생조해서 살인생을 하면은 좋다 이거죠. 이럴 때 만약에 식상을 쓰게 되면 극설교가가 돼가지고 일간이 그냥 상당히 힘든 처지에 놓여져. 그러니까
극설교화라는 건 일간이 신약해서 식상을 늘 힘이 있어야 식상을 들고 실사를 누를 텐데 너무 신약하니까는 식상을 들 힘도 없다. 그래서 극설교화가 된다 이거죠. 그때는 상당히 좀 사주가 안 좋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인성이 있어서 살인생을 시켜줘야 성격이 된다 이거야. 양간일 경우 겁재가 양인을 합살할 때 양인 합살, 양간일 경우에는 겁재가 양인을 합살을 시켜줘요. 음간일 경우에는 상관이 합살할 때, 음간일 때는 상관이 칠사를 합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격을 보면은 신약하거나 신약하다 이거지. 신약하면 살이 중중하고 신이 약하다 이거죠. 그럴 때 또 일간이 태왕한 때 겁중관세, 일간이 태왕하면 자연히 칠살은 쇠약해지니까 또 편간격에 식신이 없을 때, 편간격에 식신이 없을 때는 편간을 다듬질 못하니까 이것도 파격이 돼. 아무튼 편간격이다 그러면 우선 식상은 봐야 돼. 그래야지 뭐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지. 신약은 살로 작용한다 이거지. 편인이 식신을 파극할 때, 편인이 식신을 파극할 때는 식신이 제사를 하고 있는데 편인이 와서 식신을 도식을 시켜버리면 식신이 제사를 못하니까 이것도 파격이 된다 이거야. 또 재성이 태과할 때, 재성이 태과하면은 살을 생해주니까 살이 왕성해진다 이거죠. 이것도 파격이다 이거지. 살이 재성이 태과하면은 일단 일간은 좀 약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칠살이 있어서 많은 재성이 칠살을 갖다가 도와주면 칠살이 힘을 받아서 일간을 공격하니까 이것도 파격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재성이 태과할 때, 재성이 태과할 때는 뭐냐면 제살 태왕이라 그래. 재성이 태과할 때. 재성이 태과라는 것은 살을 생해주니까 제살 태왕이 된다 이거죠. 또 인성이 태과할 때, 인성이 퇴가하면 일간은 신왕해지잖아, 그죠? 일간이 신왕해지는데, 일간이 신왕하는데, 이때는 편간을 갖다가 설계시켜버려. 그러니까 편간이 신왕한 일간을 억제하지는 못하니까 이것도 파격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좀 몇 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가? 칠살이 태왕에서 인성을 생했어요. 칠살이 태왕에서 인성을 생했어? 네. 그런데. 그럼 이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 일간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인성이 태가하다 이거야. 인성이 태가하다라는 것은 인성이 많으면 일간이 신왕해지잖아. 네. 그죠? 일간이 신왕해진다 이거. 그런데 이때 인성이 많은 중에 칠살이 있어서, 그러면 칠살은 신왕한 일간을 억제하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인성을 생해주다 보니까. 그치? 그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칠살의 그 나쁜 기운이 인성을 거쳐서 일간까지 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인성을 생해주잖아. 그럼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해주니까 안 좋아지는 거지. 정편이 틀릴 수 있죠, 인성이. 당연히 통으로 그냥 인성으로 봐. 예. 통으로. 통으로 뭐 정인, 편인. 왜냐면 많아지면 다 편인이 돼. 3개 이상 되면 다 식신도 상관으로 변하고 정인도 편인으로 변해지니까. 그렇지? 또 식상이 퇴가할 때, 식상이 퇴가하다. 식상이 퇴가하면은 칠살을 갖다가 제살 퇴가가 되잖아, 그죠? 제살 퇴가가 된다라는 것은 진법 문민이 되는 거야. 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제살 퇴가가 되면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이 칠살은 삶의 질이고 격인데 그게 무력해지니까 직업도 하천하고 그지?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진다 이거지. 그 제살태가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격에 해당을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다음에 칠살이 형이 될 때, 그지? 형이 될 때도 그렇다 이거지. 한 번에 많이 하면은 좀 힘드니까 1페이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 이걸 하고 이제 요걸 좀 이해를 요 1페이지는 어째서 그런가를 이해를 해야 돼. 네? 이해가 돼요? 우리 선생님? 우리 저기 1번 선생님 이해가 돼? 아직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해서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읽어보고 넘어가야 돼. 그냥 무조건 하는 거는 힘이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또 2번을 나눠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갖고 오셔야 돼. 그 다음에 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지가 동일하다 이거야. 간지가 동일하다. 동일하면은 굉장히 힘이 세. 그죠? 간지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갑인으로 있다 이거지. 갑인으로 있다. 이거 간지통이라 그래. 간지통.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무토가 있어요. 무토가 있다고. 그러면은 목꼭 토를 시켜버리는 거야.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 이거는. 음양도 같으니까. 음양이 동일하다. 음양 동일은 여기는 가혹하다. 이 음양 동일은 가혹하다 이거야. 그 뭐냐면 충은 음양이 동일하잖아, 그죠? 충은 음양이 동일하다 보니까 누가 깨지는지 어느 하나가 부서져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음양동일은 가혹하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음양동일이잖아, 그죠? 간무극을 하다 보니까 이 무토가 박살이 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간지통의 이제 역할을 보는 거라. 간지통이 되면은 상당히 난 옛날에는 간지통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간지통으로 쭉 돼 있는데 아이고 좋기는커녕 옆에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무술인데 옆에 개해가 있어. 옆에 개해가 있어. 개해가 있다. 그러니까는 간지통이 된 거는 한 칸 걷는 건 상관이 없고 바로 옆에 있는 걸 공격한다 이거야. 바로 옆에 있는 거를. 그리고 이게 토국수 아니야, 그죠? 여기 토국수를 하잖아. 그래서 간지통으로 되니까 여기에 월지라서 부모궁인데 월지는 부모궁이라서 부모궁인데 월지 부모궁인데 토국수를 하니까 월지 부모궁이 부서져 버렸다 이거.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이것이요. 그래서 간지통이 되는 거는 만약에 개해도 간지통이잖아, 그죠? 개해도 간지통인데 여기에나 여기에 뭐가 있으면 또 부서질까? 그렇지. 여기에 화가 있거나 여기에 화가 있거나 여기에 화가 있거나 여기에 화가 있으면 수국화를 당해서 부서져 버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신경 쓰면 바로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간지통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천간을 보자. 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은 얼굴이다 이거지. 천간은 얼굴이다. 그래서 천간은 얼굴인데 지지는 옷으로 감출 수가 있는데 천간은 감추질 못해. 그래서 감추질 못하니까 그냥 바로 드러난다 이거지.
그래서 천간에 만약에 탈자가 되든지 천간에 일간이 있는데 여기에 병화가 있고 일간이 화인데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뭐 금이 있다. 그럼 이건 화급금 하잖아. 그죠? 탈재. 이게 탈재야. 탈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한다. 이거 합격이야. 또 더군다나 여기도 지지로도 화가 앉아 있다. 이거는 이 화는요 아달이 된 거야. 꼼짝 마라 그러지. 화급금 당하고 밑에도 당하고 이건 부서져 버려. 그냥. 그래서 탈재에 천간에 탈재가 되고 있느냐, 또 아니면 도식이 되고 있느냐. 도식도 합격이야.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는데 화급금 정화가 있는데 목이 있고 여기 목일간이고 여기가 금이 있다 이거지. 금인데 어떤 금이냐면 을목일간이고 여기에 금이 있으면은 신금이 이렇게 있다. 화급금 하잖아. 그래도 도식을 시키잖아. 이게 도식이 맞나? 아닌데. 아니지? 네. 개수가 와야 돼. 개수 여기에 개수가 있고 정화가 있을 때, 그죠? 여기에 편인이라서 이거는 식신이고 이게 도식이야, 그죠? 도식인데 이 천간에 올라오면 만약 여기도 있어도 이것도 도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식이 된다. 도식이 되면 여명이다. 그러면 자식궁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 또 편인은 조부로도 보잖아. 조부, 그죠? 조부로도 보는데 조부가 두 분이 올라왔다 이거야. 그러면 조부의 부궁이 불안하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어. 또 뭐가 있냐면은 상관정관. 상관정관은 예를 들어 갑일간인데 상관이면은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다, 그죠? 이게 상관정관이다, 그죠? 상관정관인데 이게 바로 파격을 당해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합격이다 이거지. 상관정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상관정관, 도시, 그 다음에 겁재정제, 칠살, 효신, 대치, 이제 이런 거다 이거죠. 천간은 얼굴이라서 또 월지가 이렇게 있는데 월지에 비견이 있고 월지에 비겁이 있고 연지에도 비겁이 있고 여기도 비겁이 있더라. 여기도 비겁이고 여기도 비겁이다. 비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수 독립성, 이거를 의미를 해. 독립성, 비겁은. 그러다 보니까는 월지 비겁, 이거 어린 시절부터 네가 독립을 해서 살아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연월에 비겁이 있는 거는 조금 안 좋지, 그죠?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해서 내 실행력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비겁이 이렇게 연월에 앉아 있으면은 조금 힘든다. 여기까지 보셨다가